오늘의 플러스, 미중 협상에 얽힌 이해관계를 알아봅니다.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대표님 직함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영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역시 여의도에서는 대표님 같은 분은 놓아주질 않네요. 고맙죠, 제 입장에서는. 예. 자, 오늘 또 급박하게 모셨던 네. 이유는요.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협상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협상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무역 협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 얘기는 현재 트럼프가 놓여 있는 이 상태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보통 관세 전쟁일 때는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예. 그럼 중국한테 뭔가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기대가 사실은 굉장히 깨진 거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트럼프가 원래 그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었고 예. 그 시나리오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나 여러 좌장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코치를 많이 해줬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듣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즉흥적으로도 본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스스로 이제 자충수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 협상도 트럼프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히토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먼저 요청을 했고 그 결과만 놓고 본다라면 사실상 중국의 승리였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 제네바 합의 그거를 이제 이행하는 수준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번에 결과를 보셨겠지만 그 히토류도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6개월 한시죠. 6개월 뒤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예. 또 내가 또 뭐 제약할 수 있어 이런 거였던 거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얻어낸 게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렇죠.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했던 여러 가지 업종들 중에서 일부는 또 예. 수출 제한이 풀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모양새를 놓고 보더라도 결과를 보더라도 사실상 그 무게 중심 자체가 중국이 조금 더 유리했었던 그런 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중국도 만만치 않게 미국한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전쟁이 아니라 예. 무역 협상으로 격화됐다는 이 자체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제 통상과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한껏 높아지는 추세로 가려던 분위기에서 이제 좀 뭔가 수습이 돼가는 분위기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이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세부 내용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우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관련해서 6개월 정도 이제는 공급을 하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한 게 되게 중요한 네.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그다음 유학생들 하버드에서 유학생 비자를 푼다던가 아니면 중국에 그동안 수출을 좀 제한했었던 항공기 엔진이라든가 예. 또 우리가 그런 에테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화학물질에 이런 원료가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수출을 좀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이 히토류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약간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예. 히토류가 도대체 어느 정도 카드길래 이렇게 미국이 쩔쩔맬 수 있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 히토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영구 자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예. 히토류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70%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는 지역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이 히토류로 영구 자석을 만드는 이 기술을 원래 미국의 GM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잘 가지고 있다가 1990년대 중후반 정확히는 95년이 되겠네요. 네.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GM이 어려워지면서 이걸 중국한테 팔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미국 정부에서도 절대로 팔면 안 된다.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굉장히 많이 말렸는데 네. 사실 그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네. 이거 굉장히 공해를 유발한 사업이야 라고 하면서 이게 아마 1톤 만드는데 20만 톤의 폐수가 나오나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이 기술을 완전히 중국에 넘겼고요. 예. 넘기면서 원래는 미국에 내 공장 두기로 했는데 중국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몇 년 뒤에 아예 미국 공장을 폐쇄하고 중국으로 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히토류는 여러 군데 있지만 이걸 정제하는 게 거의 100여 개의 100단계 정도 걸쳐서 화학작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기술을 중국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제는 중국만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도 중국에 다시 정제를 보냈다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모든 모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전자제품은 모터 들어가는 건 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걸 옥죄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시겠지만 야. 미국에는 모든 테크 산업, 우리가 알고는 방위 산업, 아니면 자동차 산업은 전부 다 올스톱이 됩니다. 그렇네요. 사실상 카드 정도가 아니라 제가 예. 볼 때는 이미 뭔가 이 협상에서의 균형 추가 조금 더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칼자루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다 유리하다만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 패를 가져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그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런 것들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는데 중국이 다 놔준 것도 아니죠. 예. 그렇죠. 그래서 6개월 뒤니까 6개월 뒤에 혹시 트럼프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부분들에서 옥죄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관세는 55%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세가 크게 변한 건 아닌데 히토리와 관련해서 풀어주기를 한 약속을 미국 입장에서는 지켜라. 예. 대신에 그 대가로 이런 걸 주겠다는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안보 산업이라고 해서 절대로 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내준 거고요. 예. 지금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반도체 수출 제한에 대한 건도 조금씩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마 6개월 뒤엔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을 풀게 되면 이건 거의 항복 수준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트럼프가 했던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했던 건데 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얻어낸 것도 없이 바이든이 했던 조치까지 풀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네.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단단히 그렇죠? 코가 꿰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중국이 그간 단단히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역공을 맞았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이러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관세까지 다 협상할 때 오히려 미국이 관세에 대해서는 얘기도 못 꺼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관세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관세는 결국에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중국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 미국과 관련해서 불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그냥 예. 이대로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물러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랬을 경우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 중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들, 예. 근데 중국에 큰 피해가 없는 것들, 예컨대 대표적인 게 대두 수입이라고 해서 콩을 엄청나게 수입해 준다던가, 아니면 LNG를 비롯해서 에너지 수입을 해주고 또 이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서 예. 사실 면을 세워줄 수는 있는 거죠, 충분히. 네. 근데 어차피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어디서든 사야 돼요. 네. 지금 이미 아시는 것처럼 원래 미국에서 샀던 콩을 지금 브라질로 돌렸거든요. 예. 이런 어떤 수출처를 조금 많이 바뀌고 나서 어느 정도 체면을 세워주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관세를 인하해 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지금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진짜 여기저기 들쑤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가 지금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로 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이런 강압적인 조치를 약간 수그리는 듯한 행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이런 변화의 분위기가 호재로 이해하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호재로 이해하고 있는 게 결국 트럼프의 협상력이 많이 약화가 된 거죠. 예. 사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이 관세 정책을 쓸 때 이 관세 정책이 극약 처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가 되게 높은 상황이었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여러 가지 물건을 여전히 잘 만들고 있지만 생필품은 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생필품에 대한 관세 부과라든가 예. 아니면 무리한 부과는 피했어야 되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내각에서 많이 코치를 해줬거든요. 근데 트럼프 스스로 너무 즉흥적으로 전 품목, 그렇죠? 예. 모든 국가의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스스로 발목이 잡혔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협상력을 가지려면 미국 국민들이 어려워도 조금 인내를 해 주셔야 되고, 예. 또 의회라든가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그렇죠? 트럼프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이미 이런 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의 IEEPA라 그래서 국제 경제 비상 수권법이라는 트럼프 맘대로 했었던 이 관세 권한 관해서는 법원에서 제동을 걸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발목 잡고 또 의회에서도 아직 감세안이 상원에서 다 통과가 된 것도 아닌 거고, 네. 또 일론 머스크랑 싸우고 앉았고, 거기다 조금 내부 내에서도 LA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밖에서 지금 싸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나름대로 내부를 다독으면서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약화된 거를 글로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력이 약화됐다는 얘기 안에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전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덜 뺏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우리가 이길 수는 없고요. 예. 덜 뺏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데미지가 손해가 있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일부 사람들이 또 그동안의 어떤 행보를 보고 네. 약간 중국과는 거리감을 두고 미국 쪽에 가까이 붙어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업종이나 또는 행보들도 적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우리가 우리 기업이든 아니면 우리 산업계든 간에 중국과 다시 관계 설정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이라는 국가는 수출하는 국가고 예. 수출하는 국가는 어느 지역이든 우리가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외교 정책을 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정책을 놓고 보면 사실은 조금 너무 아쉽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정적인 건 제가 잘 모를 거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훨씬 더 양쪽 다 뭐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우리가 좀 수출할 때 유리할 수 있을 쪽으로 좀 외교를 펼쳐나가는 방향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미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우리는 그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완전히 중국하고 단전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미국 입장에서도 히토류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카드가 보니까 와 이게 중국하고 완전히 결별이 돼가지고는 서로 간에 사업이 안 된다는 걸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미국이 어떠냐 중국이 어떠냐가 아니라 우리도 중국을 놓고 볼 때 이런 점들은 꼭 감안을 해서 나름대로 외교 정책을 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관계 설정에서 양국에 그렇죠? 뭔가 우리가 다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국익을 최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제가 볼 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요즘 중국 경제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네. 때문에 뭔가 이런 협력적인 모습으로 돌변한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면서 중국 경제를 더 옥죄는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뭐 주저앉는 이런 전략 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낼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고 경제도 좋지 않고 예. 그래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을 경우 중국이 받는 타격도 예.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이 마냥 내가 무조건 이겼어 아니면 미국을 완전히 몰아붙이는 이런 모습을 할 수는 없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노련하게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정책들이 즉흥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네. 미국이 이제 트럼프의 면을 세워주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아니라 관세 전쟁이 아니라 네. 협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 서로 주고받았다 이런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서로 실리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지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관세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면 여타 국가인 우리나라나 일본도 그에 어떤 상응하는 관세율이 책정이 될 텐데 단순히 관세율 자체가 조금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세계 경제에 나름대로 파란불이 다시 들어올까요? 그런 그렇지는 걱정도 않습니다. 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이 지금 7월 9일이 시한인데 예.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7월 9일에 있었던 이 관세가 상당 부분 연장이 되거나 예. 그래서 오늘 스코페센트 재무장관도 뭔가 협상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예. 표현을 했고 뭐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땐 트럼프보다는 조금 더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의 말에 무게중심을 실어두는 게 현재로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아마 7월 9일 안에 우리가 최소한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 어떤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카드를 내서 미국이 이걸 볼 때 이 정도면 내가 우리 미국 국민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구나. 이걸 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면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7월 9일에 있을 이 관세 연장을 안 하고 만약에 정말 각국에다 관세를 크게 부과를 하면은요 사실상 그 또 피해는 미국이 제일 크게 입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원래는 많이 높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미 미국이 관세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것들을 연장은 했지만 예. 10% 보편 관세는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품 가격에 녹아들어서 예. 이번부터 나와야 되는데 예. 미국에는 업체들이 예. 이 관세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를 최소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네. 순간에서는 사실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피해가 전부 다 미국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생필품에도 관세를 부과했어야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은 좀 빼고 했어도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런 것까지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자충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 스스로 자충수가 될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잘못해서 자충수가 돼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예.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는 각국들이 내놓은 이런 협상안들을 보고 조금 연장해 주는 쪽으로 무게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 트럼프가 얻게 될 가장 큰 어떤 뭐랄까요 트로피라고 한다면 물가는 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견제하는데 확실히 효과를 거뒀습니다. 뭐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그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히토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 입장에선 저 히토류가 굉장히 무기가 되고 네. 있다는 걸 알았으니 네. 어떤 제3세계 국가를 통해서 히토류를 정제해서 수급받는 그런 거를 어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해서 수급처를 바꾸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술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원래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그니퀀스라 그래서 원래 미국의 GM이 가지고 있던 게 델파이라는 기업하고 전부 다 예. 매각을 해서 했었던 거고요. 미국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뭐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5년 정도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5년이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내에서 그걸 정제를 한다면 모두 있어야 되는 환경 규제를 전부 다 무시해야 됩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파괴범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풀고 가능은 한데 문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에서도 히토류는 나는 국가는 많습니다. 네. 러시아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도 있고 많지만 문제는 정제하고 네. 이걸 만드는 게 문제인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 히토류를 채굴을 해서 다 중국으로 보냅니다. 지금 미국에도 일부 공장이 있는데 예. 그것도 중국에 다시 갔다 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라서 그리고 예.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이 카드를 무조건 쓰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예. 5년 뒤면 뒤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절히 사용을 하면서 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단시간 내는 어렵다. 근데 5년 뒤면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의 히토류라는 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갈 수 있는 텀이 됐던 상황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훈풍이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희가 전망하면 될까요? 사실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 관세를 너무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끌고 가면 갈수록 미국한테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각국한테 협상을 통해서 좀 얻어내려는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게 뭐 언제까지 뭐 할 건지 좀 품목을 적어내라. 네. 그리고 열흘 내에 뭐 이런 거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스스로 마음이 급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트럼프가 마음이 급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아니면 조금만 줘도 될 수도 있는 예. 거고 다만 그걸 조금 줬다라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주면 포장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올 여름에 뭔가 불안정한 부분들이 한 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불안정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하반기 들어서 그러니까 하반기로 그 말로 갈수록은 현재보다는 어쨌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연준은 이미 금리를 인하기로 약속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가 될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고 또 거기에 미국의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맞물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부분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2기 때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제조 부흥을 계속 역설했고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미국 기업들과 밸류체인을 많이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판세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미국 내 기업들 또는 미국 밖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트럼프 말을 들을까요?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정책은 트럼프만의 정책은 아니고 예.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당 정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리쇼어링 또는 우리가 는 온쇼어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밖에 나갔던 기업들 미국으로 들어오라는데 일단 미국의 양당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일단은 중국과의 어떤 공급망을 분리하고자 하는데 완전히 네. 분리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첨단 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은 미국에 그다음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은 멕시코를 비롯한 카나다 이런 데 중심으로 예. 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여전히 뭐 베트남에 이런 데 주는 걸로 현재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데 그 첨단 산업 안에는 어떤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 예, 요거는 이제 첨단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초 소재기 때문에 필요하고 거기에 자동차, 제약 바이오,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예. 바이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업종만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그래서 이 업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양당의 어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 치스법 기억하실 거예요. 예. 반도체 치스법과 관련해서 원래 10%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거 트럼프가 안 준다고 했다가 예. 최근에는 안 주는 쪽이 아니라 그래도 한 4, 5%던 5% 이하로 좀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거라도 줘야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자동차는 사흘이 걸려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동차는 특히 전체적인 관세는 철회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압박은 대통령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어차피 중국 기업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닌 거잖아요. 네, 네. 일본, 한국 아니면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뭐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 해. 안 할 거면 정말 많이 때릴 거야 라고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압박이라든가 아니면 통상 압력이 가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결국은 일정 부분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미국에 투자를 계획을 해야 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일본 제철이 UST를 인수하는 것들 뭐 투자라는 맞습니다. 표현도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감행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자꾸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히토리를 여쭤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말씀 주셨던 첨단 산업들 대부분 전기 전자적 장비들이 들어가고 네. 모터를 쓰는 게 많을 텐데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다시 제조를 부흥시켜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하네. 그러면 우리 히토류를 가지고 그런 걸 만들 한국계 기업이든 대만계 기업이든 일본계 기업이 또 히토류 제재를 한다든가 납품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 가능성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이면에 트럼프가 들어왔었을 때 네. 단순하게 미중 간의 갈등 관세 전쟁만 했던 게 아니라 그때 그린란드 쪽 기억나시죠? 예. 거기도 히토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 히토류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습득하려는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 미래에 대비하려는 노력들을 동시에 진행했었던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거를 통해서 영구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원래 미국 거였었어요. 예. 미국 가지고 있다 넘긴 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다. 여기서 되게 아쉬운 게 사실 이런 일들이 미리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2011년도에 센카쿠 열도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 일명 다위다오 뭐 했었을 때 그 당시 일본하고 중국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었을 때도 결국 일본이 물러났던 이유가 이 히토류 히토류죠.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이 이걸 충분히 알았을 거고 예. 그 전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예. 트럼프도 정부도 이게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했었지만 앞서도 말씀을 제가 5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10년여 동안 이걸 충분히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5년간의 시간 안에 뭔가 좀 유의미한 부분을 할 텐데 그때까지 이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제조 부분에 대한 변화도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환율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약달러 기조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환율도 드디어 1,300원대에 안착을 해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 기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이 원하는 환율을 말씀드리면요. 예.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 가치 안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관세 전쟁 중이고 관세 전쟁 중이라는 얘기의 의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나름대로 지금 미국이 물가가
지금 안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했으면 물가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관세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약달러를 통해서 강달러를 통해서 나름대로 들어오는 수입 물가를 낮추는 게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달러가 좀 안정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예. 조금 시간이 흘러서 미국이 앞서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제조업 같은 게 유치가 되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제조업 어떤 비중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달러 가치가 조금 더 약세인 게 예. 그죠. 미국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니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뭐 추세를 놓고 봐가지고 강달러냐 약달러냐 하는 것보다는 예. 미국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달러 약세는 트럼프의 헛발길질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신뢰를 많이 잃어가면서 예. 시장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국가 1위가 일본인데 네. 일본도 지속적으로 미국채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2위가 원래 중국이었죠. 예. 그런데 중국이 어느 정도 줄였냐면 3위가 영국인데 3위가 2위로 바뀔 정도로 중국도 줄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글로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미국채를 줄여가는 흐름들에 있고 예. 이렇게 있다 보니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뉴스만 놓고 보면 미국에 대한 신뢰 아니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옛날 같으면 위기면 미 국채 사야지 그러는 맞아요. 건데 야 지금 미 국채를 사는 게 맞아라는 우리가 평생 처음 있는 일인데 이런 예. 일들이 겪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것들이 달러 약세를 겪고 있고 결론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달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은 사실 그때 미국 유리한 쪽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다만 이게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환율 조작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물론 정책이라는 게 뜻대로 늘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무슨 갈짓자 행보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환율 시장도 또 제조 관련한 정책들도 모든 것들이 참 엉켜가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요. LA에서 폭동 아닌 폭동이 또 맞습니다.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도 또 해석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조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제조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저임금 근로자인데 맞습니다. 미국 내 저임금 근로자 하면 이제 외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또는 합법 불법이든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 쫓아내다가 그게 정책 기조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 정책도 바뀔까요? 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당장 그걸 공약을 했기 때문에 몰아내는 게 맞는데 이번에 실업률 지표를 보면 미국은 아직도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제조업이라는 걸 부활을 시키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최근에 자료가 나온 게 예. 있었는데요.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제조업을 키우려면 1,200만 명의 새로운 노동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도 달러가 약세를 해야 될 만큼 그런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예. 이건 또 다시 불법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때는 불법 이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합법 이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을 그냥 오히려 그렇죠 숫자를 정해놓고 이 정도는 우리가 받겠다라고 좀 검증을 통해서 예. 그래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 이 기조는 바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말씀 주셨지만 또 재밌는 게 하나가 더 네. 있는 게 미국에서 지금 수출하고 하고자 하는 게 농산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기준으로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의 수확을 50%를 불법 이민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없으면 농산물 수출에도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 너무 말씀 잘 주신 게 앞뒤가 사실 되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불법 이민 차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미국이 원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려면 그게 제조업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예. 사실 또 이 불법 이민자들이 필요한 재미있는 어떤 결과들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제가 볼 땐 그 이민자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민 가실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의 이 트럼프의 정책 행보가 어떻게 보면 뜻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그런데 또 내년이면 중간선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에게 단죄를 내리는 형태로 시그널이 잡힌다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레임덕 굉장히 빨리 올까요? 그럼요. 그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재선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미국은 4년 동안 중임만 할 수 있는데 한 번 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3선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데 만약에 3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려면
헌법이라는 걸 개헌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미국은 대표적인 경성헌법, 헌법이 고치기 어려운 헌법인데 조건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처럼 의회가 3분의 2를 동의를 해줘야 되고 각 주 50개 중에서 75%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정확한 반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예.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하겠죠. 예. 근데 이럴 수는 있죠. 정말 글로벌적으로 너무 위대한 대통령이셔서 예. 이분은 꼭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뭐 보면은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예. 그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일각에서는 벤슨 부통령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대통령을 앉혀서 이분이 나중에 사임을 하면 부통령으로 트럼프에 딱 올라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면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왜 놔요? 그죠? 맞아요. 저 부대표 있는데 제가 부대표한테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낮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레임덕이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네. 결과가 나온다면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상황과 우리 투자자들 입장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생산 거점을 적지 않게 미국으로 옮기기로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 네.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정책 행보가 갈짓자다 보니 이거 계속 믿고 투자하고 거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되게 기업마다 입장이 좀 다른데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라 해서 입중이 다른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다만 민주당은 미국에 제조업을 유치하면서 보조금이라는 걸 줬던 거고 예. 트럼프는 관세란 채찍을 둬서 그렇지 네. 큰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들어가는 방향으로 선언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되게 미묘한 게 일부 기업은 들어가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데 들어갈 때 새롭게 뭐 이제 공장을 세울 때 거의 자동화를 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는 AI를 활용을 하고 로봇 활용을 염두에 두고 갈 수 있으면 예. 사실 미국이다 짓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게 한국은 이미 아시겠지만 많은 노동자분들이 계셔서 이걸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기업은 그걸 택할 가능성도 높다.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뭐 우리 기업들이 항상 주름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별로는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죠. 네. 어쨌든 우리의 질 좋은 일자리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여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동계도 아니면 사용자 측도 많은 어떤 그 머리를 맞대서 이런 점들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작정 뭐 그 안 된다 뭐 된다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런 기업들의 행보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국가 거버넌스가 다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있으면 뭐 G7 회의도 간다고 하고 또 시진핑 주석하고도 통화도 하고 했으니까요. 정부 정책과의 어떤 발맞춤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상황. 하지만 내부의 내수가 그것 때문에 더 위축될 수 있는 우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나름대로 해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죠. 네. 지금 뭐 정부가 내수 살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최고의 내수는 질 좋은 일자리예요. 네.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내수도 쓰잖아요. 가서 내가 좋은 공장에 다니고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커피도 마시러 갈 거고 그렇죠? 식당도 갈 건데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해외 기업들에 대한 배척 아니면 그렇죠? 노동계 중심으로도 이거 너무 골치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된다라면 누가 여기서 하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인천 부평에 GM 공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GM 공장이 만약에 인천에서 철수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정부가 무슨 수를 써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먹고 살았던 식당들, 커피숍들 아니면 이런 분들 정부가 무슨 수를 살려주죠? 예. 제가 볼 땐 이걸 지키는 게 전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베니핏을 줘야죠. 예. 그러니까 뭔가 프레임들에 갇혀서 큰 기업을 도와주면 부자를 도와준 거라 인식이 아니라 예. 그 자리를 지키고 일자리를 지키는 게 우리 서민들의 사실은 복지를 그래서 내수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으로 이 기업들이 그래도 한국이 조금 더 유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큰 틀에서 보면 예. 미국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기업을 바깥으로 뺐다가 결국 이게 잘못된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미국으로 기업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네, 네. 자, 우리는 이걸 보고도 바깥으로 나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최고의 내수 부양은 최고의 경기 부양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있는 기업들이 일자리를 여기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우리 한국의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은 자국 기업들을 자꾸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GM마저도 예.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더 저렴해질 수 있는 여지들이 그렇죠. 점점 커지잖아요. 예. 그럼 이 아주 우리 한국의 이 아픈 부분 이걸 딱 보고 있는 중국이 예를 든 겁니다. GM 공장을 우리 중국의 특정 자동차 회사가 거기서 자동차를 만들어 주는 걸로 인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을 좀 더 편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 정부로부터 뭔가 혜택을 요구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게 곤란하냐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싶은데 수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뭔가 우회 통로를 되게 많이 찾고 있어요.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는 인도나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통로를 많이 찾고 있고 멕시코나 예. 첨단 제품은 한국을 통해서 은근히 우회 통로를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상법 개정 이렇게 되고 나면 M&A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할 텐데 네. 그 M&A에 대한 자금들을 지금 중국 자본이 굉장히 크게 노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우려들이 있을 텐데 그 우리 정부 측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순수 우리 기업들이 뭔가를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미중 간에 이게 격화가 되면 예. 그렇죠? 미국도 이걸 알 텐데 그럼 중국 자본이 우회로 들어온 걸 다 차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 그럼 우리 기업들이 되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자본들에 대한 유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기업을 지키는 쪽으로 뭔가 제가 볼 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 지금 급변하고 있는 국제 경제 그리고 금융 환경 시장 그리고 투자 여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을 그 약간 공약 아닌 공약 예. 슬로건으로 이제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건이 오히려 지금 설명을 다 듣고 보니까 야 이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뭐 어떤 대통령이든 슬로건은 내밀었지만 그게 지켜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5천을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기업 실적이 뒷받침이 되려면 글로벌 경제 여건도 좋아야 되며 우리의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짜 좋은 조건은 일단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고 나쁘고는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 우리 기업들이 뭔가 해외 기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느냐.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들이 있다라면 5천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가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있던 상법 개정도 그렇죠. 아니면 다른 법들도 이에 발맞춰서 가능할 거냐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뭐 5천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수준의 상승은 전 가능하다라고 본 게 나름대로 일단은 첫 번째는 좋든 싫든 전 세계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재정을 과감하게 쓰는 국가예요. 예. 시장에 돈이 풀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유동성 때문에 올라오는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굳이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돈 풀어 쓰니까 많이 올라올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있는 그 자본시장 관련 밸류업과 관련해서 예. 그렇죠? 기업과 관련해서 같이 올리는 것과 관련해서 일부 상법을 개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강제성을 부여하는 건 자, 길게 봐서 이게 기업에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저희들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분명한 건 어쨌든 일정 시기까지의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 자금이 들어온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이 뭐 10년이 갈지 20년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주가 상승 요인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뭐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우리 내국인들이 보셔야 되는데 네. 지금 내국인들이 다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가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수혜를 우리 내국인들이 봐서 내국인들이 뭔가 이것과 가지고 또 돈을 벌고 내수가 키워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 좋은 일만 시켜줄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나름 밸류업과 관련된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실 5천원 달성의 지름길이다. 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대표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증시의 가장 빠른 급등은 수급이 자주 유지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 약달러 기조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의 정책적 혼선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으로 미국 증시에 좀 영향도 줄 것 같기도 하는 요소도 있는데 우리 투자자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대부분 미국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자금의 그 수급이 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여지 이런 건 기대하기는 어렵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이제 수급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 부분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네. 지난 연말에 너무 많이 나갔거든요. 예. 그러면 다 들어오진 않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미국이 유리한 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길게 시장을 봐서 글로벌 성장 동력을 찾으면 예. 사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유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큰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네. 일부 자금들 중에서 뭔가 그래도 한국에 조금 더 한 1, 2년만 놓고 보면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환려하는 자금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하지만 큰 흐름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찾아봐도 보다 유리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한국보다 미국이 많은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미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많은 눈을 뜨셨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라 보다 유리한 기업을 찾는 그런 어떤 투자 방법들이 이미 생기셨을 거고 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주가치 환원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겠다. 다만 1, 2년 정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유리할 수 있는 환경도 될 수도 있으니 맘 편하게 한번 일부 자금들은 환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뭐 공부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중국 출장도 많이 가시는데 중국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중국 증시가 이번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겁니다. 일단 중국 경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 좋습니다. 예. 이번에 뭐 우리가 비아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어려운 점들도 있고 예. 경제만 놓고 보면 분명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경제는 좋은가요? 안 좋죠. 한국 경제도 안 좋아. 근데 예.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기본적으로 중국 전체 경제와 주식시장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 보면 그중에서 몇 안 되는 국가대표급들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기술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변화가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도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수 부양 때문에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첫 번째는 어쨌든 중국이 만만치 않게 미국만큼 AI나 로봇을 잘하고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경우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저는 미중 간의 협상 중에서 제일 네. 크게 보고 있는 게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뭔가 내수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개방이 일부 필요하고 예.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나중에 중국으로 옥죄일 때 제일 좋은 게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제조업 가지고 미국이 못 이겨요. 네네. 얘들이 워낙 싸기 때문에 그럼 금융시장에서 뭔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러면 미국 자본이나 해외 자본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협상 여부에서 금융시장 개방 여부가 테이블에 올려져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그걸 확인하면 향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말 또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또 바뀌고 있네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이선엽 대표님이 이제 대표됐다고 안 나오시면 안 되나요? 아, 예. 제 마음대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게 대표니까 더 편해졌나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또 예, 모르는 예. 거 있으면 예, 예. 종종 또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